안녕하세요. 4월 1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4%대 하락하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폭은 컸지만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36원까지 상승했었거든요. 물론 어제 종가상으로는 좀 밀렸고 어제 조금 전 마감된 그 미국 시장에서 여기 시장에서는 1,500원을 살짝 넘어서는 1,504원으로 마감됐는데 장중 한때 1,536원까지 급등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제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버틴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월 초에 3월 3일, 3월 4일 날 뭐 사상 최대 급락을 기록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란 전쟁이 빨리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시간을 좀 끌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증폭되고 원달러율이 계속 상승하니까 외국인들 매도는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원달러율이 1,536원까지,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원달러율이 1,570원까지 상승했었거든요. 그 17년, 18년 만인가요? 그 이후에 1,570원에 근접하는, 불과 얼마 더 오르면 되나요? 24원 더 오르면, 예, 24원 더 오르면, 그렇죠. 어, 34원 더 오르면 1,570원에 올라오는. 이거 최근 하루에 막 2, 30원씩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어제 시장은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강했던 이유는 우리 내국인들의 그 일치 단결된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도 외국인들이 3조 8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3조 8천억을 순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데 있어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56조를 매도했습니다. 1월 올해 들어서 56조를 매도했는데, 특히 어제 뭐 최근에 뭐 연일 3조 이상,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지만 이 집중되고 있는 매도가 전부 다 무엇이다? 예,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나아가서는 뭐 현대차인데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된 이 부분이다. 이거를 연초부터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매도한 걸 보면 삼성전자 36조 8천억, 하이닉스 17조. 그러니까 두 종목 합쳐서 50조가 넘잖아요. 두 종목 합쳐서 50조. 그리고 현대차 7조 6천억. 이 세 종목만 해도 거의 58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56조 8천억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시가총액 1위, 2위, 3위를 판 거죠. 만약에 시가총액 1위, 2위, 3위에 집중된 매도가 아니라 저게 시장 전체에 골고루 균형 있게 매도를 했다면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 그냥 끝장났습니다. 정말 시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급락을 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이 저렇게 대규모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다행스럽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을 모두 다 커버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종목을 모두 다 커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원달러율이 1,536원까지 상승하고 환율이 이렇게 상승할 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달러율이잖아요.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매는 거의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을 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지수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집중됐고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방을 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은 많이 팔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팔아주는 그 부분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또 그걸 다 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여파가 전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정말 단타꾼들처럼 막 데이 트레이딩하고 이런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집중적으로 매매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단기 매매자들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뭐 테마성 종목들, 장중에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들로 단기 매매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러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 외부에서 새로 시장에 유입되는 분들, 그러니까 즉 단기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를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들이 환율에 반응해서 우리 시장을 매도하는데 특히 시가총액 1위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올라왔으니까 나머지 뭐 팔 게 없는 거죠. 이들 종목들을 팔고, 물론 환율 때문에 판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레벨업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보유, 동일한 수량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금액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절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한국물 펀드다 그러면 혹은 ETF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매도도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커버해 줬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달러율이 1,500원, 1,500원 이하에 있을 때 뭐 1,500원 넘어가면 세상 무너질 것처럼 뭐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어쨌든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 1,536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견조했었다. 물론 어제 지수를 보면 어제 우리 지수가 코스피 지수 4.2%, 코스닥이 4.9% 빠졌는데 장 막판에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하게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종목들이 그냥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투매성 매도가 어제 오후 2시부터 막 출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도 오전까지는 거래가 없었거든요. 거래가 없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살짝 돌리는 척하고 마이너스 2%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대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올라오니까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다시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오후에 뭐 종목들이 쭉쭉 흘러내리는, 매수 기반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흘러내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어제 특히나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 어제 뭐 삼천당장이 하한가 갔죠. 그리고 통신 장비들, 최근에 막 급등했던 통신 장비주들도 어제 뭐 집단적으로 급락을 했고, 업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종목들 중에서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은 여지없이 두들겨 맞는 현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수급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심리적인 불안감이죠. 심리적 불안감. 근데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은 또 급등했죠. 트럼프가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제 친구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고, 엑시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발을 빼기가 애매한 거죠. 일단 때리긴 때렸는데, 뭐 끝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정신 승리로 뭐 자기 전쟁 이겼다라고 하는데, 뭐 이란에서 계속해서 막 대규모 반격도 하고, 끝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터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뭐 물러섰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네타냐후는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야 되는데,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던 거예요. 사실은 명분도 없고.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던 거는 이란이 이제 전쟁을 종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하면서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가 내려가고 국채 금리 하락하고 달러 약세 나타나고, 예. 그러면 다시 또 안정을 찾게 되고,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기술 기업들 주가 어제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5% 이상 올랐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연준이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완화되고 연준이 또 원래 예정대로 금리 인하하겠구나, 이런 수순으로 또 발전할 거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 뭐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급락을 했지만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삼성전자 덕분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광적인 순매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파시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올라왔다고 혹은 좀 불안하다고 파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시장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 3월 한 달, 지난 3월 달, 3월 3일부터 이제 폭락이 시작됐고, 정신없었잖아요. 3월 달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장입니다. 어쩌면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떠한 조정이든지 조정이 나타나잖아요. 과거에 엄청나게 힘든 시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장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세요? 지금 조정을 받으면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옛날에 막 힘들었던 적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또 지나보면 또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또 막상 지금 또 조정을 받아요. 그럼 지금 제일 어렵거든요.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식 꼬라지가 보기 싫을 때잖아요, 지금. 샀는데 사면 물리고 사면 물리고 그리고 팔면 또 더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혹시 다시 가나 싶어 또 사면 거기서 확 빠져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3월 달에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나간다고. 지쳐나가면서 주식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그때가 대체적으로 시장이 터닝하게 되는 그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새벽에 끝나면 미국 시장 또 급등했으니까 오늘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또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율 1530원대까지, 1536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틴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 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개인들이 그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부분들을 다행스럽게도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다 컵을 해준 거죠.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시장 내에 종목들 간의 수급의 균형이 바뀐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이 다 가지고 있던 걸 개인들한테 다 넘겨주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개별 종목들을 개인들이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한테 넘겨주면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고, 지수가 안정을 찾고 시장이 돌려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종목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빵빵빵빵 튀고 가겠죠. 근데 보통 이제 종목들이 치고 갈 때 시세를 압박하는 매물들은 어떤 매물이냐? 개인들 매물이거든요. 보통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물 압박은 대부분이 개인들의 매물입니다. 물론 기관들도 대규모로 팔고 대규모로 사고 외국인들도 사고 팔고 하겠지만, 중간중간 시세가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건 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의 매물들이 어떻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의 탄력은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그냥 뚱 튀면 그냥 빵빵빵 가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 전체의 하락을 크게 방어시켜 줬고, 반면에 그들의 또 살신성인으로 종목들이 상당히 가벼워졌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전쟁이 종식돼요. 그럼 시장은 또 전쟁 나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거죠. 특히 뭐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저희 원달러 환율이 전쟁 나기 전에 1430원까지
1480원에서 공공행진을 하다가 1480원대 되게 힘들었다가 여기 작년에 1370원까지 한번 빠졌습니다.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던 게 다시 꾸물꾸물 뭐 불안 요소도 생기고 하다가 1480원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또 밀리는 양상들이 펼쳐졌는데 요 구간이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환율의 급등 현상이죠. 그럼 이 부분은 전쟁이 종식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원달러율이 1,500원대에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대 있는데 지난번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처음 올라올 당시에 처음 5,000포인트를 도달할 당시에 원달러율이 1,430원이었단 말이에요. 1,430원. 지금 현재 5,000포인트인데 동일한 5,000포인트인데 원달러율이 1,500원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달러율이 다시 1,430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처음 5,000포인트 올 때 1,437원에 비해서 1,517원에서 환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5,000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코스피 지수도 다시 회복하는 상황으로 가겠죠. 이 구간에서. 다시 이제 코스피 지수 회복하고 환율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있죠.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가야 되죠? 지수를 지금까지 올렸던 건 뭐가 지수를 올렸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지죠. 왜? 개인들이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움직일 때 시세를 압박하는 건 누가 압박한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압박을 해요. 개인들의 매물들이 계속 올라오면 누르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이 계속해서 눌러가게 돼요. 특히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개인들의 매매를 보면 최근 뭐 2년만 보더라도 지난 코로나 때 여기 집계가 안 돼 있는데 코로나 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 샀거든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팔 때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갈 때 외국인들이 사갈 때 개인들이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때 삼성전자가 6만원 7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팔고 개인들 다 팔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한참 올라가고 나니까 8만원 넘어가고 나니까 사기 시작했다가 그리고 평균 단가 84,000원 정도 되거든요. 개인들의 보유분이 이전에 그러던 것이 삼성전자가 5만원대 있다가 6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6만원에서 64,000원에서 84,000원까지 개인들이 거의 다 팔았어요. 거의 다 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얼마에 사기 시작했냐면 19만원부터 또 사기 시작했다고. 19만원대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16만 7천원이잖아요. 16만 7천원. 어제 16만 9천원이 시가총액 1,000조인데 이제 1,000조 살짝 무너졌는데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7만원 기준으로 해서 19만원대까지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누가 팔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억눌리겠죠. 그럼 지수는 어떻습니까? 시장은 회복하는 구간에 들어가는데 전쟁은 종식되고 모든 게 전쟁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의 상승 탄력은 약화되는 겁니다. 이전에 2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치고 가면서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6,300포인트까지 논스톱으로 치고 가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다. 지수는 계속해서 적절하게 억눌리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가벼운 종목들 뭐죠? 중소형주들, 시가총액 중형주들, 시가총액 5조대 있는 1조에서 5조 정도 있는 종목들, 5천원, 시가총액 5천억에서 5조 있는 종목 그냥 날아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어떻습니까? 지수의 상승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종목들의 상승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한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에 발생했던 괴리가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6,3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이때 6,300포인트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실제 체감 지수는 그때 제가 4,5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근데 실제 지수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의
간극이. 그러니까 결국 이걸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하기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들과 중소형주 간의 모습이다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에 벌어졌던 간극들이 메워지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는 그냥 꾸물꾸물 종목들은 빵빵빵빵빵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간다. 예. 그러면 실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몰려갔으니까 시장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했는데 수익 측면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신 분들이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하시면 되고, 그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좀 매매를 그래도 조금 뭐 수익을 좀 시장보다 월등히 나은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목들을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시가총액 중형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3월달 급락 구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하락했잖아요.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19% 빠졌고 코스닥이 11% 빠졌어요. 근데 코스피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19% 빠지면 코스닥은 사실 한 30%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장의 형태를 놓고 본다면. 근데 코스닥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대이동하면서 종목들의 매수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개인들이 종목들 다 팔고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다 받아가면서 선방했고, 지수의 하락은 저렇게 나타났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을 외국인들이 주도했고 국내 개인들이 다 받아가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근데 여기서 3월 달에 나타난 흐름들 중에 2차전지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덜 빠졌죠. 2차전지가 원래 더 빠지는 종목인데요. 특히 이달 말쯤에, 이달 말이 아니죠. 3월 말에 들어서서 지수와 비교해보면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뭐 오전에 좀 상대적으로 괜찮게 시작했다가 장이 시작되고 시장이 완전히 아작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오후에 다 반납했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다. 물론 어제 뭐 삼천당이 하한가 가고 하면서 분위기는 뭐 험악했는데 살아나는 종목들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2차전지가 움직이면 또 뭐가 움직여요?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도 지금 충분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구간, 3월달 가장 힘든 구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정말 살신성인과 같은, 정말 이건 애국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막 주식 하는 사람들 막 투기꾼이 이런 생각들 옛날에는 많이 가졌거든요. 지금은 전 국민적으로 다 주식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지만, 정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국자예요. 진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애국자예요.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특히 올해 지금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제일 많이 늘어난 영역이 어디냐면 뭐 안 봐도 뻔하죠. 정권 그랬어요. 우리 코스닥 양시장이 작년에 막 시장 안 좋을 때 양시장 합쳐서 하루 거래대금이 막 15조 막 이랬거든요. 어떤 날은 막 13조까지 떨어졌어요. 보통 한 20조 정도는 되는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거래대금이 얼마까지 늘어났냐면, 지금 이거는 KRX 기준인데요. KRX 기준으로 시장 거래대금이 80조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이날 3월 4일이 80조, 79조 거래됐는데 이날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된 거래대금이 5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대금이 130조까지 늘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130조까지. 하루 거래대금 10조밖에 안 되던 나라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평균 하루 거래대금이 뭐 거의 넥스트레이드까지 합치면 50조가 넘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수가 어떻습니까? 정권 거래소가 엄청나게 거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주주들 그다음에 VC들 주식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내죠.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얼마나 좋아졌나요? 계속 좋아지니까 지금 법인세도 사상 최대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게 시발점입니다. 그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서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굉장히 많은 정부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 투자 사업은 결국 기업들과 민간 협의해서 같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기업들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생산 활동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우리가 주식에서 돈 벌면 뭐합니까? 소비하잖아요. 소비 활동도 늘어나고 생산 활동도, 생산 측면에서도 개선되니까 고정소득이라고 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고정소득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는 그 시발점이 주식시장입니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애국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애국자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강하게 붙겠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뭐 사야 되나 뭐 사야 되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팔고 있는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아침 방송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면 별일하고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다. 근데 어제 막 무서워서 던진 분들, 오늘 아침에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밤에 막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가 또 왜 팔았노?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수고하십시오.